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치매 보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다가 관리 비용도 정말 만만치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 전문가와 함께 치매 보험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00세 시대의 치매 보험이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효율적인 보험 가입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S사의 퍼펙트 통합보험의 증권 분석까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치매보험 준비와 함께 여러분들의 증권 분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이 가능하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질병 중 하나인 치매.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신경이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입니다. 오늘은 가장 두려운 질병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미리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치매를 미리 대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비해서 꼭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왜 준비해야 할까요? 2017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치매 환자 수가 70만 명이 훨씬 넘어섰습니다. 65세 어르신들 중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이고요. 우리 보통 질병에 걸리면 암이나 뇌나 심장 등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면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어떤가요? 완치 들어보셨나요? 치매는 아직까지 완치가 없고요. 치료를 하지만 점점 나빠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왜 무서울까요? 나만이 고통이 아니고 내 가족들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삼중고의 고통을 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치매보험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뭔가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내가 치매인가? 아니면 건망증인가 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례를 하나 들어보고 어떤 것이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너 어디니? 언제 오는 거야? 계속 기다리는데 왜 안 와? 이런 전화가 왔을 때 맞다. 오늘 만나기로 했었지? 어머, 지금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니? 지금 몇 시니? 이런 대답을 한다면 이건 건망증이고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만나기로 했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두려운 치매 종류가 많겠죠? 어떤 치매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치매는 71.3%의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이 치매는 주변에서 늘 보시는 치매인데 우리가 노화가 돼서 퇴행성으로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생기는 치매가 보통 알고 있는 치매가 알츠하이머성 치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게 16.9%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 혈관성 치매는 우리가 그 고지혈증이 있거나 고혈압 이런 것이 생겨서 혈관이 찌꺼기가 생기면서 혈관벽이 막히며 뇌세포가 죽는 혈관성 치매이고요.
그 다음에 발생 빈도가 높은 게 11.8%로 여러 가지 치매가 있는데 루이치 치매, 파킨슨병 치매, 전두 축두엽 치매,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 이렇게 치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는 거의 여기에 해당이 되는 치매입니다. 장내 치매 환자 수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할까요? 통계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 기준을 봤을 때 2016년에는 66만 명이 치매였고요. 2018년 추이에는 70만 명이 훨씬 넘어섰습니다. 제주도 인구가 현재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돌아다니는 택시 있죠? 택시에 돌아다니는 3분의 1이 70만 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 인구보다 훨씬 높은 환자가 지금 현재 치매 인구이고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치매 환자 수는 점점 이렇게 올라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25년 뒤에 보면 2025년도에 108만 명의 치매 환자 수가 되고요. 21년 뒤에 보면 3배 이상 증가한 218만 명이 치매 환자 수로 늘어날 거라고 전망이 있습니다. 치매 비용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치매 환자가 첫 진단 후에 평균 12.6년을 생존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리면 요양병원에 가죠. 간병인이 여러 명을 케어하는 요양병원에서는 월 한 75만 원 정도의 간병비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기저귀 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또 추가됩니다. 그리고 1인 간병인을 썼을 때 혼자만 케어하면 약 200만 원의 간병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걸 평균을 나눴을 때 1년 동안 치료비가 보통 2천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많은 치료비, 치매 오래 살잖아요. 5년 동안 생존한다 그러면 1억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고요. 10년 동안 생존하면 2억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5년 가까이 생존을 하실 경우에는 3억 정도의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치매 누가 준비하고 있을까요? 알아봤더니 내가 돈을 모아서 준비했던 거는 본인 부담금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준비하는 경우 15%고요. 생각하셨겠지만 나머지 부분, 이 많은 78%의 부담은 바로 자녀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 부모님이 현재 지금 치매이시다 하면 못 써도 100만 원의 돈을 언제까지 기약 없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비용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나도 힘든데 내 치매 때문에 내가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불효자로 만들지 말고 내가 미리 대비를 한다면 좋겠죠. 평균 치매 자금 얼마가 필요하면 될까요? 치매는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경도 치매라고 해서 경도 치매는 내가 어떤 일이 최근에 있던 일이 가끔 잊어버리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 먼 데를 갔는데 여기가 어디지? 돌아오는 게 가끔 힘들 때 이걸 CDR 척도 1점이라고 하고요. 중증 치매는 CDR 척도 2점. 이거는 반복적으로 예전에 학교를 다녔다, 직장을 다녔다는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최근의 일들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가끔 대소변을 흐릴 때도 있고요. 이런 경우를 중증도 치매라고 하고 중증 치매는 CDR 척도 3점인데 이것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TV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 어느 특정 한 사람만 기억을 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 그리고 대소변을 거의 구별하지 못할 때 이런 경우를 CDR 척도 3점 중증 치매라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오늘 치매는 경도 치매 시에는 진단비를 한 번에 300만 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증 CDR 척도 2점이었을 때는 500만 원의 진단비를 드립니다. 그리고 징계가 더 발전돼서 중증 치매가 걸리면 진단비를 2천만 원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2천만 원을 받으시고 보험료를 납입 면제를 받으십니다. 납입 면제 아시죠?
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이 상태가 되면 우리는 집에서 케어할 수 없죠. 요양병원을 가야 되겠죠. 그때부터 생활비가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평생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매월 100만 원씩 15년을 생존했다 하면 받으시는 금액이 1억 8천만 원을 받으시고요. 30년을 생존했다 그러면 무려 3억의 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증 치매 걸렸는데 생활비를 2번만 받다가 사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해 드리냐면 진단비 2천만 원 받으시고 생활비를 매월 36회 3년 생활비는 확정해 드리기 때문에 확정해서 받으실 수 있는 자금은 5,6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자녀를 불효자로 만들지는 않겠죠. 이렇게 자금을 많이 해드린 치매보험 얼마일까요? 비싸겠죠.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20년만 납입하시고요. 보장은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십니다. 자,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무해지 환급형은 납입하시는 동안 만약 20년 납입을 하셨으면 20년 동안에는 해지 시에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20년 만기 환급을 받으셨을 때는 20년 지나고는 환급금이 원금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나이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발생을 하는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해봤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35세인데 4만 원대, 45세 5만 원, 55세 6만 8,600원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5세 3만 7,900원, 45세 4만 9,400원, 55세 6만 5,500원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최종 마무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보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린 건 무해지 환급형이고 표준형도 있고 보장 강화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는 90세 만기가 있고 95세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다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가입 나이 30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2.75%로 확정금리를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젊은 나이에 준비하시면 7, 80대가 됐을 때 이자가 150%가 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이고 평생 지급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나이가 먹은 어머님, 어르신들 준비할 때 나는 지금 현재 고혈압 약을 먹고 있고 당뇨 약을 먹고 있다. 그리고 암에 걸렸다. 현재 치료 중이다 해도 다 가입이 가능하신데 다만 최근 5년 동안 뇌에 대한 치료가 없으시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가입이 안 되는 아주 처음부터 안 되는 질환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질환이냐면 알코올성 간질환이고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인수 불가입니다. 그 치매보험 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한 날짜가 지나서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사고로 다쳐서 뇌 손상에 의해서 치매가 올 수 있죠. 그런 재해로 인한 치매는 보장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치매보험 가족에게 고통을 주시지 마시고 빨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경이 전문가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가끔씩 깜빡깜빡할 때마다 이게 건망증인지 아니면 초기 치매 증상인지 좀 걱정하셨던 분들 계시죠. 자, 앞으로는 우리가 오래 살게 되면서 치매 환자의 수가 더욱더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질병인 만큼 든든한 보험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치매에 걸렸을 때 평생 동안 매달 간병비를 10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든든한 치매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런 치매 보험이 준비되어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치매보험과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 또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보험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예,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여러분들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 좀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맹충호 전문가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저희가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증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잖아요. 네. 어떤 증권 만나볼까요? 네, 이제 오늘 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히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예. 이 증권 안에서 조금 가성비 좋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보면 그때는 되게 잘했으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맞나 이렇게 이제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증권을 통해서 혹시 내 증권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를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좀 보험을 가입해 두신 분들이라면 증권 같이 꺼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예. 예,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볼 거는 이제 S사 통합보험인데요. 이 통합보험이라고 주는 이제 글자가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뭔가 전부 다 이제 뭉쳐 있다라는 예.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 뭉쳐 있는 이제 통합보험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계약이라는 그런 내용과 사망보장과 그다음에 실손 그리고 특약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2010년도에 이 보험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셨는데 이때 9년 전에 준비하시다 보니까 현 시점하고 어떤 게 이제 차이가 나냐면요. 일단 만기일자가 종신이잖아요. 예. 근데 종신인데 요즘에 우리가 100세 시대 그래서 보장도 100세까지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첫 번째 약간 걸리는 게 80세 보장이 끝난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때는 내가 그때 저 100세로 해주세요라고 해도 안 됐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장을 따로 100세 보험을 준비하셨으면 모르겠지만은 통합보험 내에서는 100세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시대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는 보험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맞아요. 예전에 저희가 좀 상담 받을 때요. 80세 만기라서 전화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제 80세 만기가 저희 아버님도 지금 80세 훨씬 넘으셨거든요. 예. 83세신데 지금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입이 전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직 가면 요즘에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간편보험이라고 하는 예. 그런 보험으로 쉽게 하는 보험들이 있는데 그런 보험들이 90세까지도 가입하는 보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혈관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소한 그런 질병이 있어도 90세까지도 가입이 될 만큼 지금은 오히려 가입 연령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때부터 보장을 받아서 100세, 100세 이상까지도 보장을 받는다라고 현재는 보기 때문에 과거에 미리 준비하셨던 80세는 현 시점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보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보험이 꼭 나빠서 없애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에서도 그때 좋았던 것은 남기고 그 다음에 지금 변경이 가능한 것들은 좀 변경하면 좋을 텐데 그 다음 내용으로 제가 좀 보면은 예. 일단 통합보험 안에 들어있었던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갱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갱신은 가성비를 꼭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만큼은. 예. 가입 시점에 이분이 40세였어요. 지금 9년이 지나도 49세. 아직까지도 젊으시죠? 100세 시대로 예. 보면 젊은 절반밖에 연령이기 안 때문에 사셨어요. 예. 가입 시점으로 보면 3년 갱신에 2천만 원의 가입금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보험료로 보면요. 9,400원이에요. 근데 밑에 나와 있죠. 80세까지 보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이분은 13번의 갱신을 거치셔야 돼요. 13번이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죠, 예. 그거는. 13번인데 기준 금액이 이미 9년 전에 9,400원이 기준 금액이었어요. 벌써 3번을 갱신을 했을 거고요. 앞으로도 10번을 더 갱신해야 되고요. 자, 10번만 갱신하면 된다? 끝이 아니죠. 돈은 언제까지 내냐면 결국에는 80세까지 내는 거예요. 자, 통합보험에서 20년 납입으로 나머지는 전부 다 납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40세에 준비를 해서 60세가 되면 납입이 다 끝나는데 끝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입원비. 예. 그 밑에 한 가지는 실손의료비. 근데 실손의료비는 일단 대체가 안 되죠. 납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모두가 다 갱신이니까.
그런데 이런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보험료로 만약에 준비할 수 있다면 대체를 하셔도 좋은 보험이고요. 입원비를 꼭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를 제가 한번 따져보 드릴까 해요. 실손의료비가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실손종합특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손의료비 보면 상해, 질병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종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해하고 질병을 모두 다 묶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심지어 통합을 시켜놨네요. 예. 네, 그러니까 상해, 질병을 통합시켜놔서 이게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는데 예. 오늘은 가성비를 따지니까 약간 죄송하지만 단점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가성비가 할게요. 그럼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가성비가 우리가 뭐 가격 대비 뭐 좋다, 성능이 예. 좋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이제 성능 면에서 이제 한번 보기 위해서 가격을 먼저 한번 따져볼게요. 제가 실손의료비는 과거나 지금이나 보장 혜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 일단 돈만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돈을 한번 따져봤어요. 제가 그래서 종합으로 보면 입원 통원 보험료를 계산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합해서 48,000원 정도의 합계 금액의 실손의료비로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표준형 실손의료비, 단독 실손의료비를 계산을 똑같이 현 예. 시점에 이분이 이미 9년이 지났으니까 예. 49세 현 시점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요. 그래도 27,390원이었어요. 차익이 발생이 됐죠. 오, 예. 네, 그러니까 과거의 실손 의료비를 비교를 한 게 아니라 현 시점에 변경을 했을 때 시점으로 봐도 일단 차익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갱신이니까 어차피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를 거고 예. 현재 표준형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15년 만기고 1년 갱신이니까 1년마다 변경은 되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기준을 제가 3년만 했어요. 물론 1년마다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현재 시점으로 3년으로 보면 어떻게 되니까 한 74만 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전체 금액으로. 그러면 1년씩 갱신이 된다 하더라도 74만 원까지 더 내지는 않을 것 같은 거죠. 느낌상. 예. 그러니까 뭐 실비가 예전에 3년 갱신으로 준비를 해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1년 갱신이 오히려 돈을 덜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비용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종합으로 3년 갱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 내가 50대 이후에 60대 갱신을 할 경우에 3년 후에 보험료에 올라갈 것을 미리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 내가 만약에 59세라고 해서 59세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59세, 60세, 61세도 다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예. 어차피 그러니까 1년 갱신이 되나 3년 갱신이 되나 갱신율 적용되는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단독 실손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기간에 내가 보험을 실손의료비를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기간별로 조정을 되는 것을 네.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 일단 2009년도 이전에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100% 보장을 다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장 면에서는 그런데 자 보장 기간을 한번 보시면 맨 상단에 보시면은 365일 기간을 보장을 받고 180일 동안의 휴먼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장을 못 받는 기간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 2009년도 그래서 10월달 이후에 보험을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180일을 90일로 줄여놨어요. 반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년 넘게 보장을 받을 때는 1년 보장을 받고 6개월을 쉬었다가 다시 보장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3개월만 쉬었다가 다시 보장을 받을 것이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3개월치 병원비는 성격이 어마어마할 낮죠. 수가 있는 예. 거예요. 그렇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가입을 했는데요. 2010년도 이후에 2016년도 지금 표준화 실손화 되어 있는 거는요. 또 변경사항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 5천만 원의 입원비를 만약에 내가 사용한다고 치면 365일 안에 5천만 원을 다 만약에 못 썼어요. 예. 예. 4천만 원 정도만 썼어요. 그럼 어떻게 그래도 돼요? 보장이 예. 끝나죠. 예. 그리고 다시 90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보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현재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다 소진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 365일이 끝났어요. 예. 그리고 더 병원비를 계속 지불하면서 현재 예시된 것처럼 426일째 되는 날 5천만 원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90일을 기다렸다 다시 보장을 받으시면 돼요. 어떤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포인트로 따지면은요 소멸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후자가 낫겠죠. 그렇죠. 예. 언제든 왜냐면 내가 어차피 보장을 받는 건데 내가 다 쓴 다음에 보장을 다시 개시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예, 거죠. 그쵸.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과거의 종합형 보험과 현재 표준화 실손보험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 표준화 실손보험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할인, 우리가 가성비로 보면 할증도 되는 경우가 있고 할인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2011년도 이전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할증만 가능하죠. 왜냐하면 내가 뭐 위험률이 올라간다든가 나이가 예. 올라간다든가 뭐 손해율이 높아진다든가 그러면 이제 할증이 돼서 보험료가 올라가죠. 갱신될 때마다. 예. 근데 할인은 안 받아요. 내가 보상 청구한 적이 없는데도 왜 할인을 안 해주지? 라고 해서 생긴 게 2011년도 표준화 실손부터이기 때문에 2011년도 이후에 표준화 실손을 준비하신 분들은 할인까지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현재 표준화 실손보험 같은 5천만 원에 통원비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실 필요가 꼭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증권에서 주계약이라고 하는 부분, 통합보험이니까 전체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주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과거의 생명보험, 뭐 요즘에도 비슷하긴 하지만 과거 생명보험에 특히 주계약이 보장이 언제까지 되고 그리고 어떤 보장이 되는지는 작은 글씨들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입 금액이 4천만 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종신보험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떠오르나요? 사망 보장이. 사망 보장이죠.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사망 보장이 제일 먼저 떠나요. 예. 두 번째 우리가 뭐 CI 보험 뭐 이런 중대한 질병에 그렇죠. 걸렸을 때요. 중대한 예. 질병이죠. 리빙 케어 보험도 리빙 케어라는 그 말 속에 중대한 질병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중대한 질병의 진단비나 수술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은 중대한 질병에 대한 부분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가입 금액의 50%죠. 가입 금액 50%, 80%와 50%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50%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50%는 2천만 원을 중대한 질병에 관련된 부분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을 사망보험으로 받거나 아니면 중대한 질병이 없을 때 4천만 원을 전부 다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 앞에서 이분이 특약이 언제 끝난다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보장이? 80세 만기 80세. 아닌가요? 예. 그러면 주계약은 대부분 종신이니까 종신토록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중대한 질병이라고 하는 부분도 80세에 끝납니다. 이것도 80세에 끝나요? 네, 예. 증권의 하단 부위에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을 그런가요? 예. 제가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보시면 글자를 한번 볼게요. 제1보험 기간 중 뉴 리빙케어 보험금 보장 개시 이후에 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제1보험 기간이에요. 밑에 보면 1보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0세에 해당하는 전일까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빙케어 보장은 1보험 기간이라고 명시가 됐으니까 결국엔 80세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주계약이 종신이긴 하지만 종신토록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 80세까지만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이렇게 뭐 깨알 같은 글씨를 읽어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또 뭐라고 있냐면 재해하고 장기 요양은 또 예. 해당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CI 보험이나 GI 보험 또 선택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LTC라고 그래서 장기 요양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증권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혜택이 되는지 어떤 부분은 안 되는지 언제까지 되는지를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혹시 현재 증권 중에서도 대체가 가능한데 과거보다 현재가 조금 더 보험료가 저렴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보장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내가 분별해서 오히려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보험 바로알기 시간에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 내보험 바로알기 S사의 퍼펙트 통합보험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좀 가성비를 따져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자, 일단 실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통합보험이었는데 뭐 예전에 아무래도 만기가 짧았기 때문에
100세 만기로 좀 조정이 필요해 보였고요. 게다가 실비를 좀 따로 가져가는 게 가성비가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증권 좀 가성비가 어떤지 좀 확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증권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만들어가는 시간인데요.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저희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연결이 되셨어요. 어떤 고민 좀 있으실까요? 아니, 지금 현재 내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예. 근데 그 보장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스러운 상황이어가지고요. 이거는 그럼 본인분 증권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남편입니다. 아, 남편분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봐드릴게요. 남편분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5이에요. 네, 55 되셨고요. 자, 네. 그러면은요, 지금 보험료 31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데, 이 중에 가장 크게 지금 해당이 되는 게 삼성생명증권이거든요. 예. 이거 가입하고 올해 좀 유지해 주셨잖아요. 중간에 점검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아니, 여기저기서 한 번씩 받아보긴 했는데, 뭐, 이렇게 딱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오늘 다시 연락을 방송에서, 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보장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셨다고 했어요. 원하는 보장 좀 따로 있으실까요? 아니, 저희가 가족력이 조금 있어가지고. 어떤 것 있으신가요? 여튼 암도 있으시고, 여튼 뭐 이렇게 뇌 쪽으로도 좀 안 좋으신 분도 있으시고 예. 계셔가지고, 예, 보장도 좀 부족한 예. 것 같기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는 알겠습니다. 보험료도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안미정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보내주신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50대 중반이신 남성분의 증권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생명의 통합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에서는 암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DB손해보험에서는 브라보 라이프 보험 준비해 주셨고 모두 20년 납 상품입니다. 이 메리츠화재 증권은 80세 만기로 보이는데 월 납입되는 보험료 31만 원이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남편의 증권 보내주셨는데 보험료도 부담이 되는 데다가 여러 가지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안미정 전문가님 도움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55세 남편분 보험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그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시고 그 은퇴 이후에 또 이 보험료를 계속 감당을 하시려니까 많이 좀 힘드시겠죠? 네. 그래서 예. 좀 새로운 보험 가입하기가 사실 꺼려지긴 그렇죠. 하거든요. 예. 예, 지금 현재도 31만 원이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은퇴 이후에는 더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보험료는 좀 줄이고 보장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그 월 16만 원씩 나가는 S사의 그 통합보험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월 그 8만 5천 원씩 나가는 M사의 암보험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6만 7천 원씩 나가는 D사의 상해보험이 있으신데 이 보장 내용을 쭉 보시면 그 암,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그 진단비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가족력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네, 진단금을 가족력이. 그렇게 준비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일이에요. 예. 예. 근데 시청자님 그 진단금이라는 거는 처음에 진단을 받고 1회만 지급된다는 건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예. 예.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그 병을 계속 치료하고 수술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상 그 치료 과정에 있어서는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단비를 준비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수술비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충분히 그 필요성은 느끼고는 계실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새로운 보험을 들지 못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또 뜨는 거는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그쵸. 필요한 건 알죠,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게 방법이 있을까 하고 이 지금 시청자님의 그 보험을 또 한번 쭉 살펴봤는데 다행스럽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아, 네, 그래요. 그 시청자님이 그 가입하고 계신 S사의 그 통합보험 있잖아요. 예. 그 통합보험이 유니버셜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알고 계세요? 아, 유니버셜 기능요? 예. 잘 모르는데. 네, 들어는 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아, 네, 이게 들어봤어요. 네.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유니버셜 기능은 지금까지 계속 2010년에 가입을 하셨는데 꾸준히 납입을 하셨잖아요, 보험료를. 예. 네. 근데 이제부터는 납입 중지를 걸으시고 보험료를 안 내셔도 그 보장은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아니, 그러면 보험료 안 내게 되면 보장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예. 하시죠. 근데 이 기능이 모든 보험 상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부분에는 이 기능이 있는데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계속 한 거의 9년, 10년 이러고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매달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보험금을 위해서 또는 해약환급금을 위해서 계속 적립되던 것이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그 적립보험금으로 앞으로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해주는 거죠. 대체로. 아,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여기에서 그 진단자금이라든가 보장 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지금 활용을 네.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그 31만 원씩 나가던 거에서 지금 16만 원은 일단은 안 내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제가 봤을 때 이 M사의 이 암보험은 지금 이게 만기가 80세까지라 약간 이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워낙 가족력 때문에 조금 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요거는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D사의 그 상해보험은 사실 제가 봤을 때 특별한 그런 보장 내용은 없는데 그 보험료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 그 질병 후유장애는 그 S사의 그 통합보험에도 같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저희 그 시청자님께서 월 31만 원씩 그 계속 보험료를 납입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납입 중지를 S사 거를 하다 보면 16만 원을 안 내셔도 되고 그다음에 D사의 그 보험을 해지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거기에서 또 6만 7천 원이 또 안 내셔도 되고 총 지금 8만 5천 원 M사의 암보험비만 부담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총 그 31만 원 나가던 것이 지금은 이제 월 10, 그러면 8만 5천 원 나가니까 예, 23만 원이 한 달에 안 나가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3만 원을 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예, 물론 뭐 저기 뭐 적금을 들으셔도 좋겠지만 계속 그동안 필요성을 느끼셨는데 좀 부담스러워서 그 가입을 미뤘었던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 보험을 보면 이 수술비는 가장 중요한 게 진단비하고는 다르게 1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계속 치료를 하실 때 있어서 그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계를 할 때 일반적으로 20년 납으로 설계를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가 이제 10년 이내에 은퇴를 이제 남편분께서 하시니까 조금 이제 10년 이후에는 사실 보험료를 내는 부분도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10년 납으로 설계를 했어요. 10년 납으로 요거를 해보면은 지금 그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에서 1,000만 원을 수술비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뭐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2,000만 원, 64대 질병 수술비 300만 원, 뭐 5대 기관 질병 수술비 500만 원 등 사실 여기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수술비가 그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보험이 상당히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년 납을 했을 때 월 보험료가 97,273원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보험을 또 하나 가입을 하신 거가 되는데 그런데도 그 보험료는 기존에 내고 계시던 31만 원에서
그 아까 85,000원 유지하실 거 그거하고 이거랑 합치면은 총 13만 2,864원의 보험료가 절약이 되는 거예요. 예. 참 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앞으로 조금 계획을 짜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예. 네, 시청자님. 예, 잘 들으셨죠? 예. 예, 남편분 증권 너무 좀 보험료 비싸지 않나라고 걱정을 하셨는데요.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단 뭐 DB손해보험 증권은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 참 다행인 게요. 삼성생명 증권 안에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용을 하시면 앞으로 보험료 전혀 안 내셔도 보장 다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23만 원이나 세이브가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요즘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수술비를 활용하면은 보험료 참 저렴하게 가져가면서도 가족료까지 다 챙겨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좀 네.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납기가 상담-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네, 다행이네요. 오늘 상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문자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하나 열어볼게요. 자, 끝자리 725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2년 전에 CI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GI 보험이 더 좋다고 하는데 바꾸는 게 나을까요? 자, 맹충호 전문가님, 요즘 새로운 보험 유형이 참 많이 나와서 더 어렵고 좀 생소한데 GI 보험 뭐고 또 바꾸는 게 나을까요? 글쎄요, 뭐 CI 보험, GI 보험 아직까지 예.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그 정리를 하자면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 그러니까 오늘 뭐 증권 시간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리미케어. 그러면서 중대한 질병이 나왔었는데 GI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질병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네, 간단히 구분은. 그래서 중대한 질병보다 그러면 일반적 질병이 조금 더 받기는 편하겠구나. 그러겠네요. 라고 생각할 예. 수 있어서 이제 더 좋다라는 이제 표현을 좀 쓰고는 있는데 예. 그런데 이 안에서 뭐 물론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뭐 암이나 이제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그 진단비 항목들의 몇 가지가 일반적 진단을 받아도 지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손쉬워진 거는 맞습니다. 근데 어떤 형태가 있냐면요, GI나 CI나 전부 다 사망을 먼저로 보장을 해준다라는 것은 똑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중에서 50%나 80%를 보장해준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립금을 또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봐서 구도는 변한 거는 없습니다. 명칭상 좀 변했고 하기 때문에 내가 GI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런 그 명칭상 변경된 것 때문에 CI보다 GI가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 내용하고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하는 거와 예. 그리고 GI로 하는 거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좀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네요. CI 보험과 GI 보험, 이 보장의 좀 범위는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사망 보장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게 필요한 건지 따로 연락 주신다면 더욱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끝자리 133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8세 어머니의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안미정 전문가님, 아까도 수술비 보험 좀 추천해 주셨잖아요.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진단비 다음엔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어머님 연세가 지금 5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그 남성보다는 좀 발병률이 높은 그 혈관에 관련한 수술비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에 조금 가입 금액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또 다음은 수술 방법을 선택하실 때 있어서 관열, 비관열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지급하는 그런 것을 선택하시면 좋고, 즉 뭐 내시경이나 복강경 수술 때도 수술비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하시면 좋아요. 또한 횟수에서도 그 제한이 있는 상품이 있고 또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 있는데 이럴 땐 아무래도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 유리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 조금 비갱신형으로 만기를 그 90세로 조절을 하시면은 조금 더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고 또 그 뭐 갱신 기간을 20년으로 최대한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분 기준으로 혈관 질환 쪽 수술비 꼭 준비를 하시고요. 모든 수술 방법에 해당이 되는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지까지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 고민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6번 많은 전화 주시고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보험 플랜 119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